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오늘은 무더위의 대명사 말복입니다. 올여름 더위도 이제 절정을 맞은 듯합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만 비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 역시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도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너울이 일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28도, 영덕 29도, 경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다음 날인 광복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구무천 일대 철강공단 지역이 형산강 순 오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오염을 야기한 불법 배출업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이를 찾기 위한 조사가 시급해졌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무천 일대 중금속 오염이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 퇴적물은 수은뿐 아니라 카드뮴 오염이 상당히 심했고 일반 토양은 크롬과 아연의 농도가 우려 기준을 상회해 대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구무천 토양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깊이 30cm에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로 구무천 일대 공단업체가 형산강 수은오염의 주 원인으로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200ppm까지 퇴적물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산강으로 지나가면 이게 구무천 바로와 이제 형산강이 만나는 데서 36ppm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 영일만 쪽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90여 개 업체 가운데 누가 수은 등 중금속을 무단 배출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합동 점검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 검찰도 수사에 실패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재조사 필요성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포항에 대형 사고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목됐는데도 그런 데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뒤늦게 지난달 말부터 구무천 일대 대형 폐기물 매립장 2곳에 대해 수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적물과 관련해서 여러 샘플들을 해서 역추적해서 몇 년도쯤에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문조사할 때 폐기물 쪽의 업체들 시효를 채취해보려 하는데 그거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시도 동위원소 분석 등 과학기법을 이용한 원인업체 색출 조사를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합동으로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물질과 하천에 오염된 물질을 대조해서 원인자 분석에 또한 원인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독성 중금속을 무단으로 배출해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을 오염시킨 불법 업체를 규명하는 일이 이번 수은 오염 사태를 해결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새 정부 공약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립화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부터 어린이집 인허가를 제한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5.23%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며 매년 7%씩 높여 2022년에 40%까지 순차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올해 포항시는 2곳, 경주는 1곳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공동주택 대표자와 어린이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은 사용 후 해결료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관돼 2년 뒤인 2019년이면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해결료는 42만 다발로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많고 전체 발생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용 후 해결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1992년부터 국내 유일의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해 5차례에 걸쳐 33만 다발 규모로 증설해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19년이면 포화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식 저장시설 7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자 원전 지역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유치할 수 없다는 중저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무시한 채 건식 저장시설을 잇따라 추가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식 저장시설은 사실상 고준위 방패장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데도 철저한 안전 검증과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제대로 된 국민적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중저준위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m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고준위를 지하 이상에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주민들의 안정성이나 또 주민들의 어떤 소용성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또 월성 1, 2, 3, 4, 5기 같은 중수로 원전은 핵폐기물 발생량이 국내 대다수 경수로 원전에 비해 훨씬 더 많고 지진의 위험도 높은 만큼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의 시작은 이들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경주는 임시 저장 시설이 아니라 중간 저장 시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핵폐기물 중에서 50%가 넘는 물량이 지금 경주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짓겠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경주 시민을 정말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정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기본 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불참하고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재검토 과정에서는 월성 원전과 같은 건식 저장시설 건설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우수 농산물인 상옥토마토 70톤이 올해 일본과 홍콩 등지로 수출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일교차가 큰 포항시 죽장면 해발 400m, 준고랭지에서 생산된 상옥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빛깔이 좋아 2015년에 67톤, 지난해 60톤이 수출됐고 올해는 70톤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수출 물류비와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수출량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문방사후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벼루 특별전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벼루 100여 점을 시대별 종류별로 전시해 벼루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벼루는 역사와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흙으로 만든 신라시대 벼루는 대부분 둥근 형태. 고래로 넘어가면서 흙에서 돌로 바뀌고 사각형이 늘어납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 문화와 서화의 유행에 힘입어 다양한 벼루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벼루는 110여 점. 한 소장가가 45년간 수집한 1,500여 점 가운데 엄선한 80여 점고 경주박물관이 소장하거나 빌려온 것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충문을 짓고 아버님이 지방을 쓰실 때부터 제가 먹을 갈아준 경험이 이어져서 벼루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상품 벼루돌인 단양 자주색 원석도 전시됐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신라먹과 조선먹 자료 한 건씩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선 후기 명필 이광사와 강세황의 글씨도 벼루전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개인 소장품이 상당히 많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박물관이 기획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된 문화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인 자산이다, 공공재이다. 벼루는 소모품인 먹과 붓 종류와 달리 수명이 길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문방 사후 가운데 어뜸으로 치는 벼루. 특별전은 10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어제부터 매주 목요일 4차례에 걸쳐 문화재 수집가와 기증자에 대해 전문 강좌를 개최합니다. 첫날인 어제는 고려청자가 명품 반열에 오른 사연을 소개하고 다음 주에는 세안도를 일본에서 되찾아온 열정의 컬렉터 손재영과 세안도의 역사에 대해 강의합니다. 또 한국의 문화재 수집가인 간송 전연필과 호암 이병철, 국립경주박물관에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한 일본인 의사 다나카 도시노부 등에 대한 강의도 펼쳐집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유독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2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3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한국으로 수출한 서비스 교역까지 포함한 경상 수지는 흑자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는 미국이 적자였지만 전체적인 수출과 수입 항목을 따지면 한국과 미국 모두 이익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 수출은 31% 늘었고 무선전화기와 반도체 수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직전에 전년 대비 11.6%까지 늘었던 경북의 대미 수출은 발효 이후 5년 동안 5.9% 감소했고 무역 수지도 22억 달러 줄었습니다. 개방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완전 수입 기업 소고기 같은 거라든가 미국 소고기 수입률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1.6%, 한국은 4%로 돌아가 미국 기업에겐 높은 관세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대신 의료와 교육, 법률 시장과 함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협상을 하면 경북 지역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이게 농업 제품이나 그 수산물 이런 데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재협상 시에 좀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미 FTA가 지역에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과 정상 작동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조구급차, 20톤 이상 선박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공항, 철도, 역사,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 교육, 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며 모르는 기관에 대해서는 설치와 이용 방법 등을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1kg,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풍작, 수입쌀 등과 맞물려 쌀이 넘쳐나면서 쌀 생산이 많은 농촌에선 쌀 소비를 늘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두밥과 누룩이 만나 진주빛 거품을 터뜨리며 막걸리로 익어갑니다. 안동의 백진주 쌀을 사용한 순백 진주쌀 막걸리로 안동 농협이 90년 전통의 회곡 양조장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발효가 잘 되는 성질에 녹말 성분의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일반 맵쌀과 삽쌀의 장점이 더해졌습니다. 맵쌀의 칼칼하고 깔끔한 맛과 찹쌀의 부드럽고 묵직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맵쌀과 찹쌀의 어떤 성질을 장점을 골고루
백진주 쌀로 만든 약주와 소주 또한 출시를 앞두면서 이 업체는 연간 500톤 정도의 백진주 쌀을 납품받기로 했습니다. 백진주 쌀 막걸리를 시작으로 백진주 조청, 쌀가루, 쌀과자 등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서 쌀 소비 촉진 및 부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간 7만 2천여 톤으로 도내 쌀 생산량 1위인 상주시도 쌀 소비 촉진에 부심 중입니다. 프리미엄급 쌀 브랜드 밥상주인을 출원해 해외 수출과 국내 호텔, 한정식당 등 고가 시장을 겨냥하는 한편 고감 쌀빵, 쌀과자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명품 쌀밥집 육성에도 나섰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원가 상승과 중국산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8월 주문 투입분부터 열연과 냉연 제품 공급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한 데 이어 포스코도 비슷한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동국제강과 동부제철은 냉연 도금 제품 가격을 톤당 5만 원 올렸고 세아제강과 강관 가격을 7만 원 안팎 인상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국제 원료 가격이 2분기부터 오른 데다 중국산 제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국내 철강 제품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6월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를 제외한 음향, 통신, 섬유 등의 업종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출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든 반면 재고는 2.3% 늘어났습니다. 포항시 오천지역발전협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5호사 입구 무인 모텔 건축에 전현직 시도의원과 구청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오천지역발전협의회는 모텔이 건립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현직 도의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자연 녹지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도의원들이 천년 고찰인 5호사 입구에 탈선을 부추기는 무인 모텔을 허가받을 수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관련자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31일 바닥 면적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전직 시의원 등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농민단체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선물 한도액 기준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천안의 한 농민단체 모임에 참석해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오후까지는 경북 동해 한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은 오전까지만 비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 역시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도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너울이 일면서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28도, 영덕 29도, 경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다음 날인 광복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